네, 이어서 마지막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한국 다문화 교육 학회장이시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신 장인실 교수님의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한국어 교육 전공이 아니라 교육학, 그 중에서도 이제 다문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어만 배우면 모든 게 해결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이제 외국인들 너무 많아지고 있고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을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사실 저는 언어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되게 또 진작을 해야 되고 한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나 또는 우리 학생들도 한국어 잘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현실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관산중에 있는 이런 밀집학교 연구를 되게 오랜 기간 경기도는 한 6년 했고 인천 그다음에 충남까지도 밀집학교 연구를 쭉 했거든요. 그럼 과연 아이들은 어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60%나 90% 되는 학교에서 걔네들한테 계속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어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려 그러면 걔네들은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시간, 아까 한국어 학급에서 10시간 동안 2년간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원적 학급에 들어가면 여전히 걔는 한국어, 그냥 일상 한국어만 하는 애지 그걸로 한국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애는 몇 명은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그 애들은 그냥 도도하는 애들이고 사실 나머지 애들은 거의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사이버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얼마만큼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저는 사이버 교육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 돈 벌러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국어 빨리 배워야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빨리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그 근로자 아이들은 그냥 부모 따라 온 아이들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온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사실 학교 가면 계속 한국어만 하래.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못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중에 잘하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기도 없고요. 되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다문화 관련한 사업들을 뭐 2009년부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온 아이들을 보면 뭐냐면 막 이렇게 E인 성향, 요즘 MBTI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소극적이고 다 E인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한국어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밀집학교 학생이 지금 다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런 바뀐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을 지금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는 고민할 단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조하기 위해서 엄청난 막 온라인 교육, 엄청난 지원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가 얼만큼 있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보시면 국내 출생 아이들이 70%예요. 우리 관산중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걔네들은 빼야 된다. 뭐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은 한국어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70%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국내 출생은 10% 감소했어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 학생은 13%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못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한국어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다문화 교육 이걸 한국어 교육인가? 지금 사실 우리의 많은 정책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 나라가 2006년부터 다문화 교육 했거든요. 얼마만큼 많은 효과가 있었지? 그걸 계속 가져가야 될까? 여기 대부분 한국어 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발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 배우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한국어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아까도 말 국회의원 안 계셔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근데 제가 이제
다문화 사업을 이렇게 한 20년 이상 해보다 보면 처음 오시는 다문화 교육을 처음 접하는 모든 분들은 한국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교사 선생님도 이렇게 밀집학교에서 한 3년 정도 하시면 생각이 바뀌세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이제 뭐 시간이 저는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밀집학교 뭐 많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 마지막 그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한번 보시면 저희가 다문화 교육 처음 교육부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복지로 시작했어요.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못하는 게 뭐지? 한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를 못하네. 그거에 대한 지원. 근데 이제 초창기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밀집학교가 많이 생기는데 저한테 많이 물어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밀집된 외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90%인 학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언어 그런 랭귀지 하는 그런 같이 하는 그런 학교도 거기도 거의 반반 섞이지 이런 식으로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뷰 해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서적 문제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른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뭐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중 중고등학교는 이제 마약 문제까지 밀집 학교들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도 오기 싫은 아이들한테 계속 한국어를 해야 돼. 근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학교 와서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아이들이 사실 가장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신체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이 조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 정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사실 만들어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결핍 관점이랑 이제 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차이 지향 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을 지향해 준 건 걔네들은 우리보다 항상 못한 애들이 될 수뿐이 없어요. 근데 반대 입장으로 보면 걔네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걔네는 러시아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해요. 그게 그들의 강점이고 대학을 졸업하든 졸업을 안 하든 걔네들이 직장을 얻으려면 그거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중언어 교육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려면 한국어 교육은 1년 안에 모든 거에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 천천히 학교 적응에 먼저 갈 수 있게 해주면서 좀 가면 안 될까 하는 게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이런 밀집 학교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밀집 학교들을 좀 변화시키려면 걔네들한테 계속 한국어 교육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애들 결국 못하고 다 졸업해요. 그렇다면 그런 학교는 교육과정 전부 다 그 학교에 맞춰서 좀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국가교육과정 때문에 20%뿐이 못 바꾸거든요. 확 바뀌어야 돼요. 한국어 못하는 애들이 반에 50%가 넘으면 사실 한국에도 공부 못하고 걔네도 공부 못해요. 그럼 걔네들끼리 빼서 통역해주고 걔네는 한국어를 못하는 거지 산수와 과학과 사회를 못하는 건 아닌 거죠. 그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게 평등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평등한 교육을 향하는 교육이 다문화 교육이거든요. 이렇게 지원해줘야지 우리랑 똑같이 만들려는 동아주의적 관점은 사실은 결국 성공할 수 없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문화 교육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교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교사가 제가 사실은 이제 6년간 팔로업 스터디 하면서 사실 그런 교사 인식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다 있고 내가 굳이 안 하고 우리는 국가교육과정 교과서 다 해주는데 애들이 바뀌었다고 내가 이거 바꾸는 거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가 이제 어쨌든 국회니까 여기 또 보좌관들 혹시 계실까 봐.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에서 이런 생각이 바뀌기까지 사실 많은 기간 한 20년, 30년 돼도 100%는 아니잖아요. 다문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교사 교육, 그러니까 사대와 교대에서 교직 과목에 다문화 교육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학교는 지금 95% 이상의 학교가 다문화 학생 1명 이상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특수교육은 3% 미만이거든요. 그래도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고 나가요. 근데 다문화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이런 다문화 교육을 교사 교육 과정에서 교사들이 이수하고 나가서 적어도 우리 학교의 교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사실 15시간 온라인 그 동영상 강의 듣게 해요. 모든 교사들. 안 듣습니다. 2배속 다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하지 말고 현직 교사 교육에서 예비 교사 교육에서 사실은 하는 거 너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런 다양한 이미 이주 배경 학생들 이런 다문화 학생들로 인해서 겪게 될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인식 있는 분들이 빨리빨리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